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쿠마 의료원의 원장이신 김주영 박사를 연결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참 한 해가 쏜살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열흘 남았습니다. 네, 자 뭐 연말 또 이렇게 정리하시느라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바쁘죠, 연말이 되면.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할까요? 네, 저희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이제 그 해에 있었던 건강 혹은 의료 뉴스 중에 뭐 화제가 됐던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연말이니까 2013년에 있었던 무슨 의료나 건강계의 뉴스 뭐 많이는 못 전해드리고 네. 하나 가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가 있어요? 네, 오바마 케어, 그렇죠? 네, 역시 그거군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여러 뉴스들이 있었고 문제도 많고 그랬죠. 지금도 또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게 정착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작년에 의료개혁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뭐 민권법이나 이민법처럼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법인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미국은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험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는데 사실 오바마 대통령 개인적인 신념은 미국도 다른 선진국처럼 이제 국가가 보험을 건강보험을 국민들에게 다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도 말고 한국처럼.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어떤 분들은 이것이 전혀 미국의 정신과는 안 맞는다 해서 굉장히 당파 간의 정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간에 어떤 타협으로 내놓은 법이 이제 소위 말하면 오바마 케어인데. 네. 사실 오바마 케어이라는 이름이 원래 이름이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라 그래서 네. 환자 보호 및 적절한 가격의 보험법이라고 이제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환자가 보험을 이제 들라고 하는데 너는 이런 병이 있어서 안 된다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너무 많이 건강 진료비를 너무 많이 써서 쫓아낸다든지 이런 보험 회사로부터의 횡포를 방지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요. 네.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이제는 미국에 살려면은 다 보험을 들어라. 마치 이제 자동차 네. 운전할 때 보험 들여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이제 법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너무 반대가 심해서 전혀 공화당의 협조가 없으니까 네. 백악관 스스로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컴퓨터 등록하는데 이제 보험 등록을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많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힘들었는데 좀 좋아진다고 그럽니다. 네. 참 정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컴퓨터에 관한 한 뭐 세계 최고라고 하는 미국에서 네. 이렇게 어려워지리라고는 생각 못했죠. 컴퓨터가 속을 새길지는. 네, 그랬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너무 이 반대파가 너무 반대를 너무 많이 심하게 해서 네.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합의라든가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처음 하는 거라 너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기대를 못했죠. 근데 그렇죠. 다행히 작년에 이 공화당의 어떤 주지사들이 이것이 국민들에게 강제로 보험을 드리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대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네. 대법원에서 놀랍게도 대법원장 게이츠 판사가 보수적인 사람인데 오바마 쪽에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네.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법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절 끝에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네. 자, 결국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이 일시에 이제 건강보험을 들기 위해서 몰려드는 바람에 이제 웹사이트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은 그런 소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좀 많이 시정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은 www.healthcare.gov에 들어가시면 이제 거기에 뭐 한글로 된 사이트도 있고요. 네. 이제 거기에 가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마켓플레이스라는 개념이 도입되는데 건강보험 시장 혹은 건강보험 거래소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맞는 보험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쇼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년 1월 30일까지 하셔서 보험을 들지 않으시면은 첫 해에는 1인당 95불 혹은 한 가족당 285불까지 이제 벌금을 물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벌금이 해마다 이제 증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보험을 맞는 보험을 찾으셔서 건강보험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1월 31일까지는 아니고 3월 31일까지로 저는 좀 알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12월 23일까지 등록을 하시는 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이 되고요. 그렇죠. 내년 1월 23일까지 등록하시는 분은 2월 1일부터 보험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고 네. 3월 23일 하시는 분들은 4월 1일부터 가동이 되고요. 네. 3월 말일까지 등록을 안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벌금이 벌금이 된다. 1인당 95불의 벌금을 물게 되겠고요. 가족으로 따지면 이제 285불 네. 벌금을 물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누가 보험 들기 싫어서 안 들었나? 너무 비싸갖고 못 들고 있는데 예. 결국은 오바마 케어인지 뭔지 뭐 이거 할래도 돈을 내야 되잖아. 난 돈 없어. 이런 분은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 삶의 어떤 그 프라이오리티 중요도가 이제 뭔지를 생각을 하셔서 네. 다행히 이제 그 정부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 수입이 그 연방에서 정한 빈곤선 그러니까 그 poverty line이라고 있죠. 네. 이제 그 빈곤선에 400%까지 4배의 수입이 되는 사람까지는 그 할인되는 보험 혹은 또 아주 공짜의 보험을 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현재 그 빈곤선이 절대 빈곤선이 어딘가 하면은 4인 가족당 연 수입이 23,500불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4인 가족이면 수입이 그것의 4배인 94,200불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수입의 정도에 따라서 메디케이드 같은 완전 무료 보험이든지 네. 아니면은 주에서 하는 그 비교적 값이 싼 이제 그런 보험을 들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 어폴더블 케어리니까 이제 적당한 가격을 주려고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네. 좀 믿어보시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 항상 방송을 통해서 얘기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아예 가난하든가 아주 부자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한국 분들은 어중간해 갖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보험료를 많이 내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94,200불. 네, 예, 그러니까 1년. 네, 1년에 94,200불 미만인 분들은 이제 연방 빈곤 라인의 400% 수익까지 후리로 이렇게 제공하기 때문에 대개 이제 아니면은 로우 코스트로 그렇죠. 로우 코스트로. 네, 아주 적은 보험료로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좀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영주권, 나는 여직 영주권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뭐 많잖아요. 뭐 유학생들도 있겠고요. 네. 뭐 상사 주재원도 있겠고, H1 비자나 뭐 O 비자나 많은데, L 비자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제가 정부 웹사이트에 보니까 불법 체류가 아니신 분들, 불법 체류란 건 요즘에 이제 불법 체류라는 말을 안 쓰고 undocumented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 제대로 된 증명 문서가 없는 분들이 아닌 유학생이나 상사 주재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다 들을 수 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위 말하면 불법 체류, 다시 말해서 서류가 없는 분들. 이 워싱턴주만 해도
이 건강보험이 없는 분의 14%가 이런 불법 체류자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뭐 좋은 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뭐 불법 체류면은 페널티도 없으니까 네. 그냥 빨리 어떻게 해서 네. 건이나 이거 해결을 하셔야겠죠. 예. 예, 이거 참 불법 체류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불법 체류자는 어차피 보험을 안 들어도 뭐 페널티도 있을 수가 없죠. 네, 등록이 안 돼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 보험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이 오바마 케어에 관련된 뉴스 말고 다른 뉴스 중에 좀 소개할 만한 거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뇌진탕, 네, 컨커션이라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프로 풋볼 선수들, 네, NFL, 네, 거기에 있다가 은퇴한 선수들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풋볼 하다 보면 머리를 많이 다치니까, 그 운동을 하다가 머리를 다쳐서 치매가 오거나 그 외 다른 뇌에 질환이 오는 사람들이 이제 NFL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올해에 NFL에서 결론을 내기를 뇌진탕이 거듭되면 뇌에 병이 생긴다. 그걸 이제 인정을 했죠. 그래서 새로운 그 병명도 생겨났습니다. 만성 외상적 뇌 질환이라 그래서 네, chronic traumatic encephalopathy라고 해서 이제 뇌진탕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뇌를 이렇게 팍 머리를 부딪혔을 때 머리에 무슨 피가 나거나 그 뇌 안에서 혹은 또 뭐 뼈가 부러지거나 하는 것 없이 그냥 뇌가 이렇게 흔들리고 이제 그렇게 많은 걸 뇌진탕이라 그래요. 사진을 찍어보면 뭐가 나오지도 않고 네, 이제 그냥 멍하게 있다가 이제 몇 시간이나 이제 지나면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그러죠. 그런 걸 뇌진탕이라 그러는데 그런 뇌진탕이 거듭되면은 정말로 만성적으로 뇌에 병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을 미국 프로풋볼 협회에서 이제 인정을 해서 결국엔 이제 2013년도 지난 해에 4천여 명의 이전 프로풋볼 선수들이 소송을 하고 그랬는데 그들하고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NFL에서는 7억 6천만 불을 출자를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 풋볼 선수들 가운데 머리가 다친 분들, 이런 분들 의료비를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죠. 이것이 의회에서도 막 이야기가 되고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네. 뇌진탕,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집에 선수들이 집단 소송을 했군요. 네. 네. 자, 머리를 다치면 안 좋다. 뭐, 이제, 어른들이 많이 그래요. 야, 머리 다치면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서 좀 눈을 뜨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저희한테 늘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서로 머리 때리지 말아라, 이제 그러셨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뇌진탕 횟수와 치매 가능성이 비례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뇌진탕이 있던 사람, 2번, 3번, 4번 이렇게 거듭될수록 치매가 걸릴 확률이 비례해서 높아지죠. 미국에서 스포츠 중에 일어나는 뇌진탕의 75%가 풋볼 때문에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로 풋볼 선수들은 한 시즌에 이 머리를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900번에서 1500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머리를 많이 이제 굉장히 과격한 운동이죠. 그렇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치매가 생기거나 파킨슨병이나 류게릭병이나 이런 이제 뇌병들이 생기는데 요즘 와서는 또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학교 풋볼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별로 겁이 없는 이 친구들이 이 프로 풋볼 선수들 흉내를 내느라고 막 과격하게 부딪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문제가 돼서 좀 주의를 환기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뇌진탕은 여자들에게 더
문제가 더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머리를 다치면은 남자들보다 더 해를 많이 입는다고 생각이 되죠. 네. 자, 이 또 다른 뉴스로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아마 시간이 돼서 아마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12월 달 올해가 다 끝나는 부분에 또 재밌는 의료 건강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달 미국의 저명한 내과 학회지 중에 이제 하나 학회지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선언을 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연구해 본 결과에 따르면은 비타민 보충을 해서 먹는 것, 비타민 정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유익이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어 오고 네. 그랬는데 내과 학회에서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확실하게 네. 선언을 하노니 도무지 어떤 유익이 없다 하는 걸 이제 발표를 했어요. 비타민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비타민 보충제는 먹을 필요 없다. 아하. 그것이 이제 어떤 세 가지 대규모 연구를 이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한 10여 년 동안 비타민제를 먹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연구해 봤더니 전혀 도움이 없다. 비타민제를 먹은 사람이나 안 먹은 사람이나 먹는다고 해서 치매가 덜 걸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를 이제 결론을 내린 연구 하나 있고 네. 또 하나 다른 연구는 뭔가 하면은 한 번에 이제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고생을 하신 분들에게 비타민제를 주고 혹은 또 안 주고 이렇게 비교해서 또 여러 해 동안 연구를 해봤더니 비타민 먹은 사람이나 안 먹은 사람이나 두 번째 심근경색에 맞을 확률의 차이가 없다. 그런 또 하나가 있었고 또 세 번째는 비타민 먹는 사람이나 안 먹는 사람이나 수명 연장되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미국 내과학회에서 이게 참 오래된 논란인데 더 이상 제발 논란 좀 하지 말아라 하면서 비타민 정제는 보충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이제 이런 발표를 내는 바람에 또 연말에 많은 뉴스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은 이제 혹시나 하면서 비타민 드시는 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비타민의 효과나 혹은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의료적인 것보다는 이 비즈니스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미국 인구의 40%가 모종의 비타민 정제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연간 280억 불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래서 네. 무슨 우리 가게에서 사는 것 비타민들을 포함해서 MA라든가 혹은 또 다른 여러 피라미드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비타민 정제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원래 이제 비타민이 없으면은 우리 몸에서 부족하면 비타민 결핍증이 생기죠. 그 비타민 결핍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 시간이나 혹은 또 생물 시간에 배웠듯이 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B가 부족하면 뭐 무릎병, 뭐 뇌혈병 이런 것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옛날에 미개하던 시절에 영양이 필요하지 않을 때 비타민이 없으면은 그런 것들이 생겼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비타민 결핍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네. 보통 미국 사람이 먹는 것 비슷하게만 먹기만 하면 비타민이라는 것이 다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소량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학계에서는 계속 비타민 정제를 따로 섭취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최근에 와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비타민을 너무 과잉으로 이렇게 복용하면은 오히려 해가 된다. 비타민 E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은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옛날에는 이걸 먹으면은 심장에 좋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먹었는데 최근에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너무 많이 먹으면 각종 암이 걸릴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피치 오일
오메가3 피쉬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심장에 좋은 걸 많이 먹었죠. 근데 네. 이제, 최근에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전립선 암이 증가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타민 결핍증은 미국에 거의 없고요. 뭐 그냥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비타민을 너무 과잉하게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아시죠. 뭐든지 지나치면 해가 되죠. 그렇죠. 그럼 결국 비타민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들이 여러 이제 음식들에 많이 있는데 그것을 골고루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비타민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영양도 섭취하기 때문에 네. 정제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음식 속에 비타민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뭐 골고루 못 먹으니까 뭐 그런데 지금 혹시 비타민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드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나쁜 거고 특별히 네. 칼슘이나 이런 것들 또 혹은 또 여자분들 중에 철분제 드시는 분들은 계속 드시고 네. 또 그다음에 피쉬 오일도 심장이 안 좋아서 드시는 분들은 계속 드세요. 제 생각에 아마 이걸 너무 과잉 복용해서 문제가 되는 그렇군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네. 드시기 바랍니다. 지나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건강정보 타코마의료원의 원장이신 김주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또 혹시 문의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주시죠. 네, 253-588-0370입니다. 253-588-0370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건강정보 전해주시느라고 감사했습니다. 네, 연말에 네. 건강하시고. 네, 새해 건강하게 또 맞으시고 소망의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건강정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되는 내용이 다시 필요하신 분들은 라디오한국.com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한국을 치시면은 다시 방송 내용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림미와 소비가 진행하는 오방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